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이제 3회차 우리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는데 230자 47번서부터 들어가는데요. 분명 여러분 중에는 이 질문을 하는 친구도 본 시간에, 본 수업 시간에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간에 혹시 자기가 했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47번 먼저 들어가는데요. 중요도는 중에서 하? 이상하죠? 자, 이 지문이요. 원래 노인에 대한 노동권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전체 요지를 가지고 있는 글인데 작년 EBS에서 2월된 지문이야. 여러분 표시된 거 보이지? 필기판에? 자, 2월된 지문이라서 상당히 지문이 좋기 때문에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온 지문 같은 경우는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중요도는 기본은 중인데 하루 내린 겁니다. 됐죠? 자, 출제 포인트는요. 어법, 어휘, 그리고 빈칸, 문장 삽입, 제목 상당히 다양한 출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단지 나이 때문에 그들에게 임의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고 노인을 위한 노동권을 갖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필기판 오른쪽 그림 볼래요? 노인 노동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첫 번째는 뭐야?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물러나세요 라는 입장. 두 번째, 만약에 하실 거면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양만큼 똑같은 책임감만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젊은 사람들 기준이나 입장에서 본 상당히 임의적이고 arbitrary하고 unjust,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old people도 그들만의 different working rights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노동권이 가져야 되는데 똑같은 노동권은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과는 좀 다른 노동권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다른 노동권이라 함은 more flexible, 좀 더 융통성 있고 유도리가 있고 full-time이 아니라 나이가 드셨으니까요. part-time 스케줄 같은 것들을 융통성 있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서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a bodily difference, 신체적 차이인데요. That has not been widely discussed in law and policy literature, but should be 까지가 굉장히 길게 첫 번째 있는 문장을 꾸며줍니다. 첫 단어를 꾸며주네요. 법과 정책을 다룬 문헌에서 널리 논의되어 오지는 않았어. 하지만 반드시 논의되어야만 해. 그러한 신체상의 차이는 바로 뭐다? age, 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제 나이에 관한 얘기니까 첫 문장에서도 뭐를 느끼셔야 되냐면 노인들이 노동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좀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었어. 작년에 이 지문을 선생님이 수업에 했었을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특히 여러분 네모칸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marginalized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일단 볼게요. 자, with로 시작한다는 거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with를 시작한다는 걸 체크를 해보면 오른쪽 한번 봅니다. with AB 이게 바로 뭐냐면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with AB 분사구문. 그래서 with AB 분사구문은 뭘 나타내냐면 수많은 뜻 가운데서도 가장 흔한 것이 동시동작. A가 B 하면서겠죠. 그 다음 이유요. A가 B 하니까. 그 다음 양태. 자, A가 B 함에 따라서 요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동시동작이라든가 이유를 주로 나타내는데 중요한 건 이게 어법적으로 항상 어디가 출제가 되느냐면요. 바로 이 B 포인트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A가 B 하면서 하니까 이 B는 A에 대한 마치 목적 보호의 역할로서 A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ing가 오는지 pp가 오는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냈단 말이야. 됐니? 자, 그래서 B의 형태를 물어보는 건데요. B는 금방 뭐라고 그랬죠? A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ng, 능동일 때 ing, 수동일 때 pp, 그리고 상태니까 형용사 또는 전치사 명사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얘들아, 자, with AB처럼 간략하게 한 단어만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 문장에서처럼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 A 파트가 상당히 존이 길어져. 그럼 여러분 뭘 못 잡아? B를 못 잡을 수밖에 없다고. 그치? 그럼 잘 봐라. with AB는요 문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 with라는 것은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의 형태를 쓰시면 안 돼. 그런데 A가 길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 B를 마치 동사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B의 형태가 일단 동사가 아니라 보다 준동사 자리가 이렇게 ing, pp처럼 돼야 된다는 거.
되냐? 자, 두 번째는요. 준동사 가운데에서도 어떤 형태를 써야 되냐면 능동일 때는 ing, 수동일 때는 pp 형태를 골라서 써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버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명심하면서 다시 본론으로 가보시면요. 자, 들어갑니다. With increasing numbers of all people. 자, with 다음에 a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뭐야? Increasing numbers of all people이겠죠. 증가하는 노령 인구들. 되니? 그 다음에 B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가 나왔어? 후서부터 괄호 열어. 누굴 꾸며줘? people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Who are willing and able to work까지입니다. 표시해보죠. 됐니? 자, 그래서 increasing numbers of all people까지가 A가 되는 거고 B를 잡아야 되는데 이 바로 뒤에 ing, pp 형용사 전면구가 나왔다면 B가 되겠지만 후서부터 work까지 all people을 꾸며주면서 A를 상당히 길게 처리한 거야. 그럼 실질 B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겠죠. marginalized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형광펜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형광펜 하셨으면 marginalize가 무슨 뜻이냐면요. 무시하다, 경시하다, 굉장히 하찮게 여기다 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로 봐야 돼? 그렇지. pp로 보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 다시 갑니다. With increasing numbers of old people who are willing and able to work. 기꺼이 일을 하고자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노령인구, 증가하는 노령인구들이 어떻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marginalized 됨에 따라서 됐어? 그럼 marginalize가 뭐야? 무시됨에 따라서 노령인구가 무시되고 경시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법 문제 들어갑니다. 이 자리 대신에 누굴 쓰면 안 된다? 그렇죠. marginalize 써도 안 되고 marginalizing 쓰셔도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 뭘 쓸 수 없다? 동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마치 old people을 주어로 잡아서 marginalize 하면은 그럴싸해 보이거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건 알았어. 즉 A의 상태를 나타내는 ing나 pp 자리였다. 그런데 marginalizing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old people이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무시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ed 형태, 즉 pp 형태밖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굉장히 고난도 어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노령 인구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the issue of mandatory retirement. 자, retirement 뭐요? 강제 은퇴가 되겠습니다. 강제 은퇴가 점차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 논의가요. has been muted. 자, 형광펜 가시죠. 조용한이라는 뜻인데 이 논의가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 because 왜냐하면요. serious consideration of working rights for all people able and willing to work. 이것도 상당히 지금 길어 보이고 있죠. 자, 어디서 끊으셔야 됩니까? able and willing to work. 기꺼이 일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working right, 노동권에 대해서 뭐하는 거? serious consideration,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동사 implies 뭐를 나타내냐면 주된 재건설을 나타내는데, 재구성을 나타내는데 무엇에? 노동 할당에 있어서 재구성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노인 인구에 대해서 노인들을 더 일을 하게 시켜야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사항이 반드시 은밀하고 좀 조용하게 진행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대놓고 건드리면 누가 반발해? 이 태백들이 반발하겠지. 그렇지? 왜냐하면 노동의 기존 배치를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어느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이럴 때요. Already socially volatile levels of unemployment 해서요. 이미 사회적으로 폭발 직전 수준에 있는 그러한 실업의 경제 상황에서. 이해됐어?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이태백인데 노령 인구를 다시 노동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면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니까 반드시 muted, 어떻게? 이 논의는 조용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 문장. Forcing people out of their workplace solely on account of their age 까지가 문장의 주어인데, 자, 동명사조 나왔으니까 뒤에 동사 is가 되겠네요. on account of, 단지 그들의 나이 때문에 그들을 직장에서 내모는 것은 상당히 어떻다? 형광펜? 임의적이고 부당하다고 그랬지. 그치? 자, 그 다음 문장. 자, 쭉 형광펜 갑니다. 자, 이 문장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가보죠. Yet, 그러나 I think it's also unjust to require all people to work on the same term 해서 terms란 단어는 조건이란 뜻입니다. As younger people. 하지만요, 저는 또한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뭘요? older people한테 require A to B 뭐하라고?
젊은이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일하게 하는 것도 역시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장이 뭐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단지 내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 그러므로 그냥 일을 시키자가 아니라 똑같이 시키는 것도 역시 또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다음 문제 역시 형광펜 가보시죠. Old people should have different working rights. 따라서 old people은 반드시 조금 어때요? same이 아니라 different한 working right, 노동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 부분이 이 글의 전체 뭐가 된다? 요지가 된다. 따라서 old people이 다른 노동권을 가져야 된다는 말과 내쫓는 게 부당하다는 말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똑같이 시키는 것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장의 위치와 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서요. 자, when they reach a certain age, 그들이 특정한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반드시 은퇴해서 receive a pension, 연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어져야 되고요.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 원한다면 또한 허용되어져야 됩니다. 뭐를요? 형광펜 가시죠. 자, 아까 했던 표현이죠. 좀 더 융통성 있는, 그리고 풀타임이 아니라 일부만 하는 파트타임 스케줄 같은 것들이 허용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30제 50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지칭 추론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지칭 추론 문제라든가 분위기 심경 문제는 그냥 출제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하로 처리하고요. 굳이 나온다면 어법 포인트만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빨간 네모로 친 것들이 전부 다 어법 1, 2, 3, 4, 5, 6, 7, 8, 9 9가지 정도가 되겠대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휘나 구문, 이디엄 같은 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이 글은요, 요지가 임대를 받은 사람이 집을 수리한 내용으로 법정까지 갔지만 결국 수리비를 지불하게 된 집주인의 데이비드 흄의 이야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바로 가보죠. 자, 데이비드 흄이요, 집을 에든버러에서 하나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 집을 렌트했다. 자, 보이십니까? 오른쪽 정리합니다. 자, 선생님이 세 가지 단어를 썼는데요. borrow하고 lend하고 rent. 자, 이거 여러분 탭스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borrow가 무슨 뜻이니? 자, 빌리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lend는요, 빌려주다죠. 자, 세 번째 rent의 뜻은 뭡니까? 예, 사실 임대해주다, 임차해주다, 사용료 따위를 주고 임시로 빌린다, 우리 자동차 렌트한다 라는 거, 혹은 뭐 정수기 같은 거 렌탈한다 아시죠? 그러니까 돈을, 사용료를 내고 그 대가로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거. 그래서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는 걸 받는 것도 임대하다, 임차다,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도요, he rented it to his friend James Ball. 그가 그의 친구 제임스한테 그 집을 렌트를 해준 거야. 빌려줬는데, 자, 첫 번째 어법 들어갑니다. 컴마 who, 그런데 그는 누구야? 제임스 보스웰이겠죠? and he를 축약한 표현입니다. 컴마 who, 그리고 그는 sublet it to a subtenant. sublet은 전대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 주고 전세를 살았어. 그런데 우리 전세 기간이 보통 2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2년 정도 되고 내가 세입자가 돼서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잠깐 한 6개월 정도 어학연수로 가게 된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집을 다 처분하고 가긴 좀 그렇겠지. 6개월 뒤에 다시 내 집에 와야 되니까. 그랬을 때 친구한테 야, 달달이 너 50만 원씩만 주고 6개월만 살아라. 이렇게 쇼부로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임대를 했는데 그 집을 다시 임대를 해주는 게 sublet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제임스 보스웰이라는 친구가 다시 그것을 또 다른 임차인한테 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대인이요, 결심한 거야. 이 집이 수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도급업자를,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자를 고용을 하게 된 거죠. 뭐 없이 without consulting 형광펜. 어법 2번인데요. 자, 뭐에 걸렸습니까? 그렇죠? without에 걸렸죠? without이 전치사니까 동명사 쓸 수밖에 없다. 이게 어법 2번입니다. 흉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됐죠? 자, 그래서 이 컨트랙터는요, made the repair, 수리를 결국 했고요. 그 청구서를 그런데 누구한테 보냈어? 흉한테 보낸 거야. 왜? 집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흉 입장에서 당연히 뭐 했겠어? refuse to pay, 지불하는 것을 거절했겠죠. 자, 투부정사. 어법은 뭐니 얘들아? 사실 어법은요, 자리싸움이야. 자리싸움이야. 이 자리에 무슨 형태를 써야 되냐의 문제거든요. refuse가 동사고요. 그래서 다음에 목적으로서는 준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 refuse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얘 때문에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법 3번 됩니다. 그래서 지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on the grounds that, 수고 보이시죠? 뭐뭐라는 근거로, 뭐뭐라는 이유로.
자, 그가요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 어법 4번은요 뭐 물어볼까요? 자, had 플러스 pp니까 시제 물어보고 있네요. 누구랑 비교를 하셔야지? 요렇게. 자, 얘랑 비교하셔야죠. refuse 거절한 것보다 훨씬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had 플러스 pp 써서 대과거 시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고요. 근데 사실 시제 부분은 요즘 많이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어법 4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까지 가게 됐죠. 그리고 그 건설업자도 인정은 했대요. 뭘요? that 이하의 사실을. 자, 선생님 that 이하의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어법 5번 되겠습니다. acknowledge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보이지? acknowledge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 나왔어. 그래서 이 새끼가 뭐야? 접속사 대시야. 뭐라고요? 자, 접속사 대시니까 접속사는 뒷문장이 뭐가 온다? 그렇지. 완벽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겠지. 자, 완벽한 문장에 오는 뭐니? 접속사니까요. 이 자리에 뭐를 쓰면 안 된다? 불완전 문장이 오는 관계대명사 what이나 which 같은 걸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뒷문장 역시 완벽한 문장 확인해 보시죠. He hadn't made a contract with Hume. 그는 흉과 계약한 적이 없었다. 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집은요. 수리가 필요했고 결국 그것을 했어요. Hume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 동의도 없이 단지 이 집이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리를 그렇게 막 해도 되면 얘는 지금 에든버러 아무 동네나 가서 저 집 수리 필요하네? 저 집 수리 필요하네? 하고선 다 고치고 돈 내놔. 이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good excuse가 되지 못한다.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없다. because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로 그가 go through any house, 에든버러에 있는 어느 집에나 가서 뭐 할 수 있으니까 do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자, 이 부분 보세요. what서부터 proper까지 묶어봐. 자, 우리가 what을 썼다라는 건 말이야. 그치? 자, what을 썼다라는 것은 뒷문장이 어떻다? 불완전 문장이 온다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뒷문장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 What he think proper.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되니?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처럼 착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여러분이 메인 동사 think라는 동사를 잡아주셔야 돼.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이 네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MTFK 뭐 motherfuck 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러 안 돼. 자, MTFK는요. mother, father, gentleman. make, think, find, keep. 다시요. make, think, find, keep. 이 네 가지 동사는요. 물론 다른 형식으로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80에서 90% 이 문장을 이 단어를 본문에서 보셨을 때는 5형식 동사로 인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법 포인트에서요. 그래서 MTFK가 나오면 make, think, find, keep이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 보호가 다 나와야 돼. 그럼 봐라. he think 그는 생각한다. 무엇을? 목적어에 대한 단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what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자리 대신에 뭐는 뭐 쓴다? 그렇지. 접속사 that은 쓸 수 없는 거겠죠. 됩니까? 자, 됐습니다. that은 쓸 수 없는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금방 뭐라고 그랬니? 목적어가 없든 어쨌든 이 다음의 자리는 무슨 자리? 목적 보호 자리야. 그래서 뭘 썼어? prefer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목적 보호 자리는 뭘 쓸 수 없다? 그렇지. 형용사는 돼도 부사는 되지 않겠지. 따라서 이 prefer 대신에 뭘 쓰셔도 안 된다? preferly 쓰셔도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더 what보다 더 중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결국 what he think proper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한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야. 집주인의 동의 없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적절한 것을 그가 행했을 때 이것은 타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다.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but 하지만 그의 변론은 실패했고요. 콜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휴메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겠죠. 여기서 투부정사의 형광펜 하시는데 여기서 투부정사를 쓴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지. 바로 order 때문입니다. order A to B. A에게 B할 것을 명령하다 되겠죠. 자, 마지막 9번째 문법은요. because 접속사가 쓰니까 뒤에가 조동사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50번 어버 포인트 지나갔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다음 페이지 230제 5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1번 문제는요. 원래 어법 문제였어요. 자, 어법 문제가 어법 문제로 다시 안 나오겠죠. 중요도는 중이 되겠고 출제 포인트는요. 순삽, 희재. 순서, 문장 삽입, 어휘, 그리고 제목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볼까요? 하늘이 파란 이유다.
요지, 하늘이 왜 파란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존재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여러 오해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산란 때문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가요. 순서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이 순서와 사실은 삽입은요. 문장 삽입은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순서가 가능성이 있으면 문장 삽입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는 거야. 전환적으로 해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흐름이 중요한 글들이 같은 유형이 뭐냐면 문장의 순서와 문장 삽입 그리고 무관한 문장 생략하는 것까지 이 세 가지 유형이 논리적 흐름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건 문장 삽입 포인트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 기타 어휘 강조할 단어 그리고 제목 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필기본 오른쪽 보시죠. 이 글의 전체 구조는요. 첫 번째가 도입부가 하늘이 파란지에 대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오해와 낭설들이 있다.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거,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이렇다라는 네 가지로 딱딱 글이 논리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서대로 단락이 나뉘어질 수 있어서 문장의 문단의 순서를 골라내는 거.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갑니다. If you ask around,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misconception, 형광펜합니다. 유일한 어떤 어휘로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뭐예요? 오해와 통념을 갖게 될 것입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하늘이 왜 파란지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그 예시는 뭐겠어? 여러 가지 오해들의 예가 나오겠죠. 됐죠? 자, 예를 들면 Some people think the sky is blue because of 뭐 때문에? Light reflecting from the ocean. 바다로부터 빛이 반사되니까 바다는 보통 파란 물이잖아. 그치? 그래서부터 빛이 반사되니까 하늘이 파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오션까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는데요. Anyone who live in Nebraska. 자, 네브라스카에 살고 있는 누구나 즉각적으로 바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보이시나요? 어떤 단어를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 그쵸? 바로 이 this라는 단어. 이게 이제 문단의 순서를 결정짓는 얘가 가리키는 게 뭐니? sky가 블루한 이유가 because of light reflecting from the ocean 때문이라는 바로 그 말이겠지. 됐어? 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데 왜냐하면요. 네브라스카가요. 바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자, 투투용법 보입니다. 자, 네브라스카가 너무나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for its sky, 바다가 to be influenced, 영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이것도 여러분 느끼셔야죠. such reflection. 여기까지 갈까요? such reflection. 자, 이게 뭘 가리키니? 바로 앞에 있었던 light reflection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단 순서에 힌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Other people claim that air is blue. 형광펜 갑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요.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블루니까 즉 내용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자, 선생님이 살짝 놓쳤네요. 이 other people claim that air is blue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니까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앞에 such reflection에서 끝났어야 되는 거죠. 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끝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른 사람들은 에어가 블루하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요. It's not obvious what someone might mean by this statement. 자, this statement에 선생님 체크했어요. 이게 바로 문장의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힌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air is blue, 공기가 파랗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진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의도하려는 것은 사실 명확하지 않아. 하지만 분명히 이것도 역시 잘못된 말이다. 되니? 자, 만약에 공기가 파라니까 하늘이 파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공기 분자가 파란빛을 방출한다면 공기는 낮뿐만이 아니라 언제도요. 그렇죠. 밤까지도 파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밤 파라니? 그렇지 않지. 자, 그래서 이 dark라는 even in the dark라는 이 부분에서 세 번째 문단이 끝나게 됩니다. 나머지가 네 번째 문단이 되는데요. If the air molecules were blue because they reflect blue light and absorb the red light. 만약에요. 하늘에 있는 공기 분자가 파란색은 반사하고 빨간색만 흡수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석양에 붉은 호를 볼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 blue sky의 진정한 설명은 뭐가 될 수 있다? light scattering, 빛의 산란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not only makes sense, blue sky에 대한 일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explains, 우리의 붉은 노을, 석양에 대한 답도 내려줄 수 있는 것이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제목은 뭐라고요? 하늘이 왜 파랄까? 파란 이유고요. 순서 정리했고 중요한 어휘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 포인트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죠. 자, 54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지문은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내용 일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냥 많은 출제 빈도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도는 하 정도 될 것 같고요. 출제 포인트는요, 칸, 휘, 삽 보이시죠? 자, 빈칸하고 어휘, 즉 어휘성 빈칸이나 빈칸성 어휘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 단어는 해당되는 단어 딱 하나밖에 없어. 바로 이 checkered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요 단어만 형광펜 치시고요. 자, 우리 checkered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게. 우리 체크무늬 알지? 격자무늬로 돼서 얼룩덜룩 됐어? 자, 그래서 checkered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다양한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파란만장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글이 뭐죠? 장 바스티스 조세프 프리에의 생에 관한 글인데요.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이 조세프 프리에의 생에 관한 글인데 그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이게 땡이거든. 그래서 중요한 단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가 점잖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whom he lost before he was 10, 10살 이전에 그 부모를 잃었네요. 어딜 갔습니까? 군대에 갔는데 바로 거기서 그가 수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상한 그때 당시 있었던 어떤 신분제도 계급 때문에 그가 join the army, 군대에 가입하지 못했죠. Because of 뭐 때문에? 그의 낮은 출생 신분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됐대요? 수학 선생님은 됐답니다. 자, 그 다음 during the post-revolution French 해서 혁명 이후의 광란의 시기 동안에 그는요 spoke out against 보이십니까? 무언가의 반대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뜻이야. 그럼 뭘 반대냐면 indiscriminate 했습니다. 자, 무차별적인 use of the guillotine 해서 단두대의 사용을 반대했던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for which 뒤에 완벽한 문장 그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죠. almost 들어가면 사실이 아닙니다. 거의 그럴 뻔했다라는 문장이 됐습니다. 쭉쭉쭉 가다가 자, 그 다음 문장 when서부터 expedition까지 형광펜 쭉 그시고요. 자, 이 부분에 위치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왜 위치가 중요해 보이느냐? 자, when the grand episode에 누구요? The grand episode가 뭘 가르치는지 연상을 해보세요. 바로 그 굉장한 사건이 끝났을 때 그 대단한 사건은 뭘 가리키지? 그렇지, 바로 위에 he almost lost his life, 죽을 뻔했다라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는 was recommended to accompany 나폴레옹의 원정대에 있어서 이집트 원정대에 있어서 나폴레옹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천되었대요. 자, 그 이후에 문장 삽입이 이게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의 앞문장과 그것의 뒷문장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문장의 연결고리는 뭐야?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 In that country, 그 나라에서 외교적인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나라 어디? 그렇지, 이집트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 이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삽입, 위치, 그리고 단어가 중요해 보이고 마지막으로 한 단어만 정리해보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contract라는 단어 보입니까? 예, 요 단어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이시죠? contract라는 단어 세 가지, contract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계약하다. 두 번째, 수축하다. 세 번째, 질병 따위에 걸리다. 세 가지 다 잘 쓰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몇 번째 의미로 쓰였다? 네, 세 번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그가 이상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참고하시는 거는 contract라는 단어의 명사 형태를 잠깐 보시는데 계약하다니까 명사는 계약이 되겠죠. 계약의 명사형 단어가 뭡니까? 계약. 뭐야? contract. 자, 그럼 수축하다의 뜻의 명사형은 뭡니까? 그렇죠. contraction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착각하실까봐 명사형까지 반드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 contract가 결국 계약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는 얘기지만 수축하다, 줄어들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contraction이 되니까 이 두 단어의 뜻은 달라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동되는 어휘까지 정리했네요. 자, 56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번 지문은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사실 빈칸이었거든. 빈칸이었는데 우리 필기본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로이스라는 친구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나옵니다.
여동생이 나오는데 이 글의 화제가 로이스의 여동생인데 얘가 되게 잘 지내다가 학교를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야, 제가 로이스 여동생이래. 야, 오빠만큼 되게 똑똑하다. 오빠처럼 운동도 잘한대. 아, 오빠가 유머가 있으니까 쟤도 유머 감각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된대.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동생으로 인지가 되니까 얘는 너무 그게 싫은 거지. 난 난데 누구누구의 동생이 아닌데 로이스 동생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나일 뿐인데. 그러면서 뭐가 혼란스러우냐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그래서 정체성이란 단어 두 번째 줄 보이시죠? 아이덴티티란 단어가 여러분은 빈칸으로 푸셨어야 될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이 글 자체는요. 오빠와 비교당하는 그 여동생의 심경이 주로 표현된 글이기 때문에 다른 지문으로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중요도는 하, 출제 포인트는 그냥 단순히 심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심경이 될까? 그것은 여러분 필기판에 제가 적어드렸죠? annoyed하고 irrited하고 upset하는 거야.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우울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로 단어의 심경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주요 줄거리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 now that 했습니다. 접속사 now that은요, because랑 같은 의미야. 그래서 because now that I'm attending school 제가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인 로이스가 다녔던, 그래서 attend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대동사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오빠가 다녔던 곳과 똑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I seem to have lost my identity. 저는 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게 여러분이 푸셨던 빈칸이었고요. 자,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았어. 그때 내가 어떻게 느꼈냐면 I feel like a real person. 진정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다? Individual with a personality of my own. 내 자신의 개성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느꼈다는 거야. 하지만 갑자기 I seem to be reduced to being seen as 해서 자, be reduced to니까 뭐뭐인 것으로 줄어들었다, 축소됐다. 어떤 존재냐면요. being seen as a sister. 즉, 로이스 sister. 로이스의 시스터로만 여겨지는 그런 존재로 나는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었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선생님 표시를 좀 해놨을 거야. 자, 그래서 그 요전날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제가 로이스의 여동생이래, 되게 똑똑하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In a PE class, physical education 체육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오빠의 성격이 상당히 유머스럽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런데 which I'm not,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서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했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30제 65에서 66번. 여러분이 이제 NJ부터는 장문을 좀 다뤄주고 있는데요. 장문이 다시 장문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 중간에 요지가 되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삭제가 되고 사족이 없어지면서 그런 내용으로 축약이 돼서 하나의 또 단문형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J에서부터는 장문도 지문의 내용이 좋다라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도 역시 상당히 괜찮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중요도가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문은 상급이에요. 엄청나게 상급이고 하지만 중으로 했던 것은 이것이 장문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장문을 푸셨을 때 아마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됐었을 건데 그 지문은 제목을 물어보는 것과 그리고 핵심적인 어휘를 물어보는 빈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 필기판의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니? 자, 이 글의 제목은 상대적 윤리다. 이 상대적 윤리라는 것은 누가 관여돼 있고 who, 그리고 what. 시츄에이션은 어떤가? 상황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는 거야. 도덕성과 윤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글 전체의 제목이 돼요. 됐죠? 자, 요지 한번 읽어볼게요. 도덕성은 사회에 달려있고 무인도에서 홀로 있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윤리적 행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윤리적 행위는 상대적이다. 보여? 자, 오른쪽 다시 여러분 필기판에 있는 그림 한번 봅니다. 이 글이 뭐냐면요. 도덕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글이야. 그치? 그래서 무인도에 혼자 사람이 뚝 떨어진 거야. 근데 그랬을 때는 내가 생존하고 먹고 살아야 되면 내가 만든 규칙이 바로 도덕적 기준이 되겠죠? 즉 도덕의 기준은 내가 되고 나 혼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집단의 삶이 없고 사회적 존재가 아니며 사회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무인도엔 내가 아니라 한 사람 이상이 더 오면서 두 사람 이상이 됐었을 때는
집단의 삶이 시작되고 사회적인 존재가 또 생기는 것이고 또 사회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먹고 살려면 생존을 협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서로 지키겠다고 합의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도덕적인 기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도덕성이란 집단적인 영역에서 시작되며, 즉 집단성이 있으며 사회적인 존재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핵심 어휘는 도덕성과 집단, 그리고 집단성,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 윤리다라는 제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회적 존재라는 단어였고, 그 단어가 여러분 장문 문제 푸실 때 social being이라고 해서 빈칸으로 푸셨던 부분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뭐가 생각나지 않니? 우리가 그 전에 EBS 지문을 했었을 때 상황윤리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Situational Ethic 해가지고 모든 윤리나 도덕성은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기억나?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어느 여자가 수용소에,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여길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어. 임신해야지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니? 간수랑, 원빈 닮은 간수랑 내가 해가지고 임신해서 나가서 남자를, 자기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애 낳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것은 결코 도덕적으로 우리가 나쁘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즉 상황윤리에 관련된 글이 있어서 비슷한 글이야, 이 글이. 알겠어? 그래서 도덕성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맥락이 같아요. 같은데 특히 어떤 상황이냐면 사회성, 즉 사회적인 존재가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출제 포인트 어휘와 빈칸 삽입인데요. 세 가지 문장의 형광펜을 여러분 쳐주시고 그 다음 네모칸으로 진 건 중요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첫 문장 갑니다. 자, to quote the socialist 에밀 드리켐. 자, 에밀 드리켐 사회학자 에밀 드리켐의 인용에 따르면 it's important to 해서 잘 보세요. 이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5줄까지 사실 이 부분이 한 문장이세요. 한 문장인데 너무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좀 체크를 좀 해놓을게. 자, 갑니다. It's important to establish the general principle. 끊어줄까요? 에밀 드리켐의 말을 인용하자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establish the general principle. 일반적인 원칙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원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냐? 첫 번째가 that 1번 하시고요. 내려와서 어디? that 2번이 되는 거야. 이게 둘 다 동격이라서요. 일반 원칙이 첫 번째 게 이거고 두 번째 게 이건데 잘 봐라. 자, 연결사가 지금 뭐로 돼 있냐면 in other words로 사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두 가지 절이 똑같은 얘기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The domain of the genuinely moral life. 진정한 도덕적 삶의 영역은 오로지 시작됩니다. 어디서? 자, where 하면 어디에서, 거기에서 라고 보시면 돼요. 장소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The collective life begins. 즉, 집단적인, 두 가지 형광펜 하셨죠? 자, 도덕적 삶의 영역은 집단적인 삶이 시작되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게 첫 번째 핵심적인 뭐야? 원칙이야. 즉,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 갑니다. 우리는 도덕적 존재래요. 어느 정도로? To the extent that we are social being.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인 정도로, 즉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인 만큼 우리는 도덕적 존재입니다. 해서 잘 보세요. 이 첫 번째 문장과 이 두 번째 문장이 사실 똑같은 얘기지. 뭐를 비교하고 있냐면 moral life가 뭐에 따라 달라진다? collective life. 집단적인 삶에 따라서 달라진다. 도덕적 삶은요. 집단적인 삶에 따라 달라지고요. 우리가 도덕적 존재라면 그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어 또는 개념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니? 도덕성이죠. 두 번째가 뭐니? 사회성이지. 도덕성과 사회성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덕성은 사회성에 달려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장의 논지이자 핵심이 되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요, 도덕적 삶은 집단적인 삶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 존재라면 이 도덕적인 존재의 기준은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도덕성은 사회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되나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형광펜 쭉 하시죠. That morality depends on society.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요지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그 말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이 문장이 되는 겁니다. That morality depends on society. 도덕성이 사회성에 달려있다는 것은 should be clear. 너무나 명백하다. 여기까지 첫 단락에서 이미 전체 글의 논지가 다 나왔다라는 것을, 여기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imagine 하니까 예시가 이제 나오겠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무인도에 혼자 살았을 때와 둘이 살았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혼자 살았을 때는 내 행동 자체가 도덕성의 판단의 기준 자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래서 irrelevant 형광펜 갑니다. 중요치 않다,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규칙을 만드는 사람도 너고 너의 경험에 의존해서 행동할 테니까. 따라서 the fact is, 사실은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자, 여기 볼까요? What you consider right and wrong. 네가 옳다고 혹은 그러다고 여기는 것, 즉 이게 바로 뭐야? morality지. 이 morality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뭐다? condition. 이 단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 땅땅땅 3개 주세요. 됐죠? condition이란 단어가 뭐니? 그렇지, 상황이란 단어지. 상황이 바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된다. 언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도덕성 기준 뭐야? 상황이란 얘기지. 너의 어떤 자신의 판단이나 잣대. 되냐? 따라서 moral이란 것은 소위 이른바 what you say it should be. 네가 그래야만 된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도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혼자 살 때 얘기야.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볼게요. As soon as someone else enters the picture 자, 더 픽처라는 건 뭐냐? 그림이 아니라 여기서 뭘 가리켜? 그 상황, 그 그림 안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상황은 컨디션하고 같은 의미겠죠? 그쵸? 자, 그 상황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된다면 the situation change. 상황은 바뀌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 단어도 같은 단어. 즉 여기서 이 세 단어가 같은 관계를 이루고 있죠. 됐죠? 그래서 너 혼자 있을 때는 상황이 도덕성을 지배하는 기준이 됐는데 누군가가 오게 되면 그 상황이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자, 가정을 해봅니다. assuming 뭐를요? 그 또 다른 사람이 동료입니다. 당연히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기 때문에 생존의 노력을 위해서 함께 애써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다 보면 둘이 뭐 해야 돼? cooperating 해야 돼. 협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런데 문제는 협동을 한다라는 것은 뭘 뜻한다? establishing rules. 어떤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이 밑에 보시면 presence of agreed upon. 합의된 규칙은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의 전제 조건이냐면 what constitute acceptable and ethical behavior. 사회적으로 우리가 용인될 수 있는, 그리고 윤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이게 뭐니? 그렇지, morality를 얘기하는 거겠죠. 도덕성 얘기하는 거겠죠. 그 도덕성을 설립하는 prerequisite, 전제 조건이 발효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다시 갈게요, 이 부분. 그러나 협력하는 것은 규칙들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의된 규칙들의 존재는요, 무엇이 용인되는 행위고 무엇이 윤리적인 행위인가를 규정짓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된다. 되냐? 내려와서 게다가 what these two desert islanders consider ethical behavior. 게다가 이 두 명의 무인도 사람들이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ethical,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보다? 기존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인도에 왔다라는 특수한 뭐 때문에요? 그렇죠, 상황 때문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갑니다. So while there is a common foundation to human morality, 그러므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공통된 토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문장 형광펜 쭉 갑니다. What constitutes the full extent of ethical behavior? 완전한 전체 범위의 윤리적인 행동을 구성하는 것은 is not set in stone. 결코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빈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윤리적인 행위의 전체 범위를 구성하는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엇 따라 다르다? 그렇죠. 상황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Morality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situation. 상황 따라서 도덕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바꿔서 말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식과가 미가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문이고요. 참고로 안 했는데 이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As soon as someone else entered the picture, 상황은 바뀐다. 자, 보세요. 사건이 뭔가 내용이 전환이 되고 있지. 자, 내용이 전환되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문장의 위치가 중요한 자리, 즉 문장 삽입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네, 정리하셨나요? 그래서 요지와 문장 삽입 빈칸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지문 상당히 괜찮습니다. 우리 그때 상황률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지문이었거든요. 장문이라서 중요도가 중으로 떨어졌지만 굉장히 좋은 지문으로서 사족을 다 버리면 또 하나의 완결된 하나의 문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문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죠.